우리가 마주한 북한의 핵무기는 그저 눈앞에 놓인 거대한 위협으로만 느껴지시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위협의 이면에는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은밀한 집념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감시망을 뚫고 벌어진 치열한 두뇌 싸움, 그리고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결정과 희생이 그 길을 만들었죠. 대체 북한은 어떤 이유로,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토록 집요하게 핵보유국의 길을 걸어왔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뉴스보도 넘어 그들의 핵개발이 시작된 첫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체제의 깊은 논리와 내부 결정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북한 핵개발의 은밀한 여정, 그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볼까요? 이야기는 한국전쟁이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북한은 국가 재건과 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찾고 있었죠. 바로 이때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원자력이었습니다. 비록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였지만 핵기술 습득을 위한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소련은 북한의 재건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원자력 기술 지원을 약속했고, 이 약속은 북한의 핵개발 야망에 중요한 불씨를 지펴주게 됩니다. 수십 명의 북한 과학자들이 소련으로 유학을 떠나 원자력 관련 학문을 익혔고, 그들은 훗날 북한 핵개발의 초석을 다지는 핵심 인재가 되었죠. 1960년대 초반,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에 첫 원자력 연구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련으로부터 소규모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왔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과학 연구와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북한 지도부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담보할 궁극적인 힘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아직은 낡은 장비와 부족한 기술력 속에서 북한 과학자들은 외부의 시선을 피해 밤늦도록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북한 핵개발의 밑그림이 조용히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 국제사회는 냉전의 한복판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결을 논의하며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탐색했던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한 야망을 키워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지했던 걸까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전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1985년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즉 NPT에 가입하며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만 이는 얼핏 보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고 국제적 고립을 피하려는 이중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마치 한 손으로는 평화를 약속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은밀히 다른 패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달까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1980년대 후반부터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포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성사진과 다각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은밀히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IAEA는 마침내 북한의 특별사찰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특별사찰은 단순한 정기사찰의 범주를 넘어 핵물질이 전용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기 위해 의심 가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그야말로 강도 높은 검증 시도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맞섰습니다. 그들은 IAEA의 요구가 자신들의 주권 침해라며 강경하게 반발했고, 이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93년 3월,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국제사회는 즉각 북한을 향해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며 압박 수위를 한껏 높여갔습니다.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죠. 이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적 옵션까지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칫하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던 그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며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994년 6월 비공식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당시 김일성 주석과 직접 만나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 합의의 핵심은 북한이 흑연 감속로를 동결하고 핵재처리 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중유를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가졌죠. 하지만 이 합의는 북한의 핵야망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이 합의를 통해 귀중한 시간을 벌고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다른 경로로 핵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을 교묘하게 남겨두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합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핵개발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제사회의 감시와 북한의 이중 전략이 엇갈리는 가운데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합의 속에서도 북한이 어떻게 핵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었는지 그 숨겨진 배경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동결을 애써 이끌어내려 노력하던 그 시기,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죠. 인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고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비극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상점의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공장은 멈춰섰으며 식량을 찾아 헤매는 이들의 발걸음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민생 파탄의 비극 속에서도 북한 지도부는 핵 개발이라는 목표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역설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제사회의 시선을 따돌리려는 술수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층, 특히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무기를 체제를 유지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로 인식했던 겁니다. 외부 세계가 가하는 압력과 내부에 흔들리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핵 보유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핵은 그들에게 단순한 군사적 무기를 넘어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대적인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신음소리가 북한 전역을 뒤덮는 동안에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핵개발을 위한 은밀한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엄청난 자원과 인력이 핵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량도 전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핵과학자들은 밤샘 연구를 거듭하며 핵무기 완성에 매달렸을 테죠. 어쩌면 그들의 연구실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희망의 등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 아래 북한 간부들은 비밀회의를 통해 핵개발 로드맵을 치밀하게 설계했고 복잡한 지하 핵시설의 도면은 그들의 야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을 겁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참혹한 시기에 핵개발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가속화했다는 사실은 북한 체제가 핵무기에 얼마나 깊이 집착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었죠.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야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점차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동시에 핵개발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져나갔던 겁니다. 외부 세계에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모습만 비쳤지만 그 이면에서는 핵 보유국이라는 목표를 향한 집념이
더욱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미래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을 더욱 확고히 다졌던 것입니다. 과연 북한의 이러한 은밀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군요. 그 파장은 예견된 수순처럼 현실이 되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핵야망은 더는 숨길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로 국제사회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개발을 넘어 이제는 자신들의 핵능력을 세상에 공공연히 과시하려는 단계로 접어들었던 것이죠. 마치 수십 년간 켜켜이 쌓아올린 비밀의 탑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듯 북한은 2006년 10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첫 번째 핵실험을 강행하며 국제사회의 심장에 직접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날 지하에서 발생한 인공지진파는 단순한 땅울림이 아니라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는 포효와도 같았을 겁니다. 핵실험 소식에 전 세계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굴하지 않고 2009년과 2013년에 연이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며 자신들의 핵개발 의지를 확고히 천명했습니다. 마치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은 자신들의 길을 막을 수 없는 작은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듯 북한은 핵무력을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로 여기며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는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 시작된 육자회담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이 모두 참여하여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모색했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벌었고 결국 육자회담은 2009년 이후 사실상 결렬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외교적 노력은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끈질긴 협상 테이블 위에서 북한은 핵이라는 패를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것이죠. 핵무기 개발과 동시에 북한은 이를 운반할 수단인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 위협을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북한은 수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갔고 이 미사일 발사 성공 소식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의 근원이자 체제 선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을 가르는 불꽃이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하듯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끊임없이 고도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더욱 가파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을 국가의 보검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력과 체제 안정을 핵이라는 절대적인 힘에 의존하려는 듯 그는 수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시하며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했죠.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핵무력 완성 선언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선전 영상 속 김정은의 모습은 핵강국의 지도자로 그려졌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단순한 군사적 수단을 넘어 체제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온 집념의 역사는 이렇게 현재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참혹한 시기에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결정은 이 핵 위협이 얼마나 뿌리 깊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단순한 공포를 넘어 우리는 이 복합적인 현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안보와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것이죠. 그들의 숨겨진 역사와 집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끝나지 않는 숙제 앞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